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그림이에요. 보시다시피 조선소가 이렇게 있는데 선박을 건조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선박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렉트릭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고, 그리고 배터리처럼 보이는 물체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 오늘의 주제의 타이틀이에요. 전기 추진 선박 시장에 뛰어드는 조선사들. 자, 다음, 하나엔진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전기 추진 시스템 담당 부서인 MDS 사업부 양수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친환경 선박 추진 체계 개발을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하네요. 하나엔진은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전기 추진 및 전력 자동화 시스템 기업, 매일경제에서는 이제 세암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세암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기업 세암 지분 100%를 인수를 했다. 관련된 기사는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엔진의 전기 추진 동력은 소형 선박부터 적용이 될 전망이고, 세암도 노르웨이 해안을 운항하는 소형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한 조성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기술이 고도화돼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돼야 대형 선박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HD현대는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접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HD현대가 최근 미국 선급협회와 원자력 연계 전기 추진 시스템 개념 설계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 역시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컨테이너선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이제 탑재해서 운항하는 선박 개발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대형선 전기 추진 상용화를 목표로 2028년에 전기 추진선의 핵심인 추진 드라이버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HD현대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ABS와 선박용 고압 직류 송배전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하던데, 관련된 기사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 인도된 전기 추진선은 인도 예정 선박을 포함해 1,300여 척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기 추진선 시장 규모가 지난해 49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7조 4천억 원에서 2034년 227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4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부터 EU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연료 그리고 기술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하나엔진의 전기 추진 동력은 소형 선박부터 적용이 된 전망이라고 또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배터리가 모터를 돌리고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방식인 만큼 배터리 적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형 선박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 전체 전기 추진 선박 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고, 해안 특성의 친환경 페리 의무화 정책까지 있어서 전 세계 선박 전동화의 테스트 베드로 노르웨이가 또 불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아까 MDS 사업부 양수를 이제 하나엔진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내 선박 전동화 사업을 담당하던 마리타임 디지털 솔루션 MDS 사업부를 이제 하나엔진으로 이관을 한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MDS 사업부를 이제 이관한다는 얘기죠. 하나그룹의 해양 솔루션은 계열사에 이제 흩어져 있는데, 하나엔진이 내연기관 역량을 담당하고 하나에어로 MDS 사업부가 ESS 및 전기 추진의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화가 지난해 말 하나엔진을 통해서 노르웨이 선박 전동화 전문업체 세암을 인수를 했다는 내용은 아까 이제 또 보셨습니다. MDS 사업부의 이관으로 향후 선박 추진 체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엔진 ESS 제어 시스템을 하나의 회사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선주 맞춤형 설계와 의사결정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인터배터리 2026의 세미나에 참석한 MDS 사업부 관계자는 이제 선박용 ESS 안전 검증 과정을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선박용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보다 까다로운 안전 기준이 적용이 되고, 전체 배터리 팩을 강제로 폭발시키는 실험이나 염소 침수 시험 등을 통해서 한화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유상 MDS 사업부 과장에 따르면
폭발 테스트 도중 건물의 벽에 균열이 생길 정도의 고강도 실험을 수행한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화재 확산을 막는 차단 기술을 확보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박용 배터리는 성급 인증 과정도 최소 1년 이상 소요가 될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이제 한화는 배터리 셀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서 선박 환경에 맞는 ESS 시스템을 직접 설계, 구축하는 방식으로 기술 역량을 확보해 왔다고 하네요. 현재까지 국내 32척의 선박에 해당 제품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선박용 ESS 시장이 연평균 약 10%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선박용 ESS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MDS 사업부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및 방산의 하나오션은 통합 해양 솔루션 강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인터배터리 2025 그리고 MDS 사업부 관계자가 이제 선박용 ESS 안전 검증 과정을 공개했다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산하 마리타임 디지털 솔루션 사업부가 이제 인터배터리 2026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선박 시장 전략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MDS 사업부는 해양용 배터리와 디지털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 납품하며 선박 전동화 글로벌 넷제로 전략을 지원하는 핵심 부서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하나 에어로 박유상 과장에 따르면 전기차,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존 시장 외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박용 ESS는 지난해 진수한 장보고 3급 잠수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압축전지를 대체하는 형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지난해 진수한 장보고 3급 잠수함 관련한 기사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박 과장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선박과 전전기 선박을 포함해 선박 전동화 시장이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다. 일본 북해도에서 이제 배터리 자체가 선박칸의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서 직접 충전 후 육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또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장보고 3급 잠수함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해군과 방위산업청이 장훈실함의 진수식을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장훈실함의 배수량은 3,600톤, 전장은 약 89m로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뒤에 이제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잠수함에 대량 탑재한 함정이다 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일본은 2020년 5, 6급의 리튬 전지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작전 일수와 항속거리를 늘린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 이 5, 6급 잠수함 관련해서도 이따가 기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리튬 전지에 더해 디젤 공기분료 추진 체계를 함께 사용해서 이제 리튬 전지 단독 운영인 일본 잠수함보다 긴 작전 일수와 항속거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네, 이 기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이 5, 6급 일본의 잠수함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네, 최신의 잠수함 오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18년도 기사입니다. 자, 이 뒤에 사진 속에 있는 잠수함이 5, 6급 잠수함입니다. 자, 다음, 네,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하나 엔진이 노르웨이 기업인 세암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하나 엔진이 세암의 지분 100%를 약 20억 크론에 인수를 했다. 세암은 선박용 배터리 시스템, 전력과 릴리 시스템 등 하이브리드 추진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다 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북유럽 시장에서 다수의 전기 추진선 및 하이브리드 선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하면서 이 세암이라는 기업이 기술력을 또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선 등 특수 목적선 분야에서도 탄탄한 공급 실적을 또 이 세암이라는 기업은 이제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자, 다음, 하나 엔진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 기술에 세암의 전력 제어 및 배터리 시스템 기술을 결합해서 엔진부터 전기 추진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선주들에게 턴키 방식으로 이제 하나 엔진이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턴키 방식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의 자료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들은 개별 기자재를 따로 구매해 조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최적화된 시스템 설계를 통해서 선박의 연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 위치한 세안을 유럽 친환경 선박시장 공략의 전진기지로 삼아서 글로벌 영업망을 이제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하나온션이 건조하는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에 하나 엔진의 하이브리드 패키지를 탑재함으로써 수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제 턴키 관련해서 언급이 돼서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턴키는 열쇠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생산시설 발주를 수주한 업체가 도면 설계와 생산 라인 설계부터 공장 건설까지 모두 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에 더불어 발주업체의 요구에 맞춰서 생산 설비와 생산 라인까지 모두 완성하여 시험 운전까지 끝낸 다음 완성된 생산시설을 발주업체에 인도하는 방식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중대형 선박에는 이제 이중연료 엔진을, 중소형 선박에는 전기 추진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투트랙 라인업을 이제 구축한다고 하네요. 세암이 구축해온 유럽 시장 내 네트워크와 실적을 바탕으로 하나엔진은 유럽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신족뿐 아니라 애프터마켓 사업 확대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향후 개조 수요 증가와 이제 맞물려서 안정적인 중장기 수익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또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이 기사는 이제 사실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ESS 관련해서 언급이 돼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마리사이트라는 상표권을 출원을 했다라고 하고요. ESS 이제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둔 브랜드라고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마리사이트 ESS, 마리사이트 프라임 등 총 15건의 관련 상표도 함께 출원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ESS는 선박에서 에너지 공급 보조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번 출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 디지털 솔루션 MDS 부문의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기식 작동기 그리고 무인항공기와 함께 MDS를 3대 주요 신사업으로 이제 꼽았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추진 체계 사업부를 개편해서 해양 분야 자동화, 무인화 기술을 전담하는 MDS 사업부를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다음. 지난 6월 공시한 투자 설명서에서 MDS에 대해서 선박의 추진 동력원과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ESS 및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스마트 선박 플랫폼과 연계하여 선박 운영 관련 가치 창출 및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선박용 ESS 기술력을 상용화 가능 수준까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확보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해에는 SKM무브와 액침 냉각 ESS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에 냉각 플루이드 절연액을 채워서 화재를 차단하는 기술로 해양수산부 소유 전기추진 선박에 공급돼서 실증 테스트를 마쳤다고 합니다. 장보고 3급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ESS가 탑재돼 최대 3주 동안 잠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뒤에 이제 사진 속에 있는 잠수함이 장보고 3급 잠수함입니다. 사실 장보고 3급 잠수함 관련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사로 보긴 했었죠. 그리고 하나는 삼성 SD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 잠수함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ESS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배터리 잠수함 삼성 SDI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 잠수함 관련해서도 이따가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네, 이번 기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SKM무브와 액침 냉각 ESS 기술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24년도 기사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윤활유 전문기업 SKM무브와 협력을 해서 세계 최초로 불에 타지 않는 액침 냉각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듈 내부를 냉각 절연액으로 채워서 열을 식히고 산소유입을 차단해서 불이 번지는 걸 막는 SKM무브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가 나려면 가연성 물질과 높은 온도, 산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배터리 셀들이 냉각 절연액에 담겨 있으면 셀 하나가 발화하더라도 열이 금방 식고 산소도 차단돼 불이 번지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아까 삼성 SDI와 하나오션이 이제 잠수함을 진수를 한다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가 개발한 잠수함용 배터리가 올해 3분기 해군의 최종 테스트를 이제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2차 전지가 적용된 전기 잠수함이 2027년에서 2028년께 군에 인도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잠수함은 이제 일반적으로 메인 동력으로 이제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납축 전지가 보조 역할을 하는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서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이 에너지를 납축 전지에 저장해 놨다가 잠수 시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개발 중인 새로운 잠수함은 2차 전지가 주 운영원이고 2차 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수면이나 잠수 시 모두 사용한다고 합니다. 잠수함 내 전기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도 설치가 된다고 하네요. 디젤 엔진은 보조적 역할만 수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2차 전지를 사용하면 소음이 거의 나지 않아서 음파 탐지기 등을 이제 또 피할 수가 있고, 이제 2차 전지를 또 사용하면 잠수 시간도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현재 분석대로라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네요. 잠수함 선박용 2차 전지는 요구 스펙이 높아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싼 값에 이것을 사겠다는 민간 조선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쉽게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와 달리 한 번의 충전으로 장기간 운항을 해야 하고 안정성도 더 높아야 하는 해양용 배터리는 수요가 없어서 아직까지 수익이 나는 단계는 아니다. 해군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해양용 배터리 기술이 축적되고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면 관련 기술이 민간 등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 추진선 시장은 2023년 40억 200만 달러 하나로 약 5조 6,780억 원에서 2032년 280억 6,900만 달러 약 하나로 39조 8,242억 원으로 급격히 커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이 기사는 아까 HD현대가 이제 미국 성급기관 관련해서 이제 뭐 인증을 받았다 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이제 성급기관은 선박의 설계와 안전, 성능 등을 심사해 공식 인증해주는 기관이고 ABS는 16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HD현대는 ABS와 원자력 전기 추진 시스템 개념 설계 공동 개발 협약을 이제 체결했다. 아까 처음에 봤었던 이제 기사에서 이 부분이 언급돼서 가져온 겁니다. 지난 2023년부터 16,000 TEU급 컨테이너선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탑재해 탄소 배출 없이 운항하는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형 컨테이너선은 엔진, 배기관, 대용량 연료 탱크 등이 선박 내부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를 하는데 원자력 추진선은 이 기자재들이 필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컨테이너를 더 실을 수 있다고 하네요. 경제성도 이제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원자력 관련 안전 규제의 경우는 이제 지상에 설치되는 원자로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여러 나라 해역을 오가는 선박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HD현대가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ABS와 공동 개발을 통해서 각종 기준 이제 마련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난 2022년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의 대표적 SMR 기업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HD현대가 투자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작년 9월에는 ABS로부터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개념 설계를 기본 인증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언급을 잘못했네요. 어쨌든 개념 설계를 기본 인증 받기도 했다고 한 이 내용은 이따가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 기사는 앞에서 언급된 테라파워에 HD현대가 투자를 했다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와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22년도 기사예요. 테라파워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기술 나트륨, 소듐 냉각 방식을 부여한 기업으로 2008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테라파워가 부여한 기술은 소듐 냉각 고속로, 용융염 원자로 등 전력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형 원전 대비 누출, 폭발 등 사고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기사는 이제 아까 기본 인증을 이제 획득했다고 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16,000 TEU급 전기 추진 컨테이너선 개념 설계가 미국 성급협회로부터 기본 인증을 이제 획득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AIP는 프로젝트 1단계 성과로
HD 현대는 2026년 2단계 개발에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5년도 기사이긴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와 고효율 추진 드라이브를 적용해서 무탄소 선박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2단계에서. 자, 다음. 네, HD 현대가 이제 선박용 고압 직류 송배전 시스템 선급 규정 및 연구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MBDC는 1.5에서 100kV 사이의 고압 전기를 직류로 송전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교류 송전 대비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또 있다고 하네요. MBDC를 대형 전기 추진 선박에 적용할 경우에 기존 교류 전력 계통 대비 전기 에너지 통합 효율이 최대 20%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저압 직류 송배전 시스템을 적용해서 국내 최초 직류 기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 울산 태화호를 건조한 바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선박용 MBDC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제 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상용화가 어렵다 라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ABS와의 협업을 통해서 선박용 MBDC의 개발 및 국제 표준 정립에 이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권병은 HD 한국조선해양 전동화 센터장에 따르면 무탄소 대형 선박과 차세대 전기 추진 함정에는 MBDC 기술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선박용 MBDC 개발과 국제 표준 정립을 통해 대형선 전기 추진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0월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고압 직류 송배전 시스템과 대용량 연료전지 기반 초대형 원유 운반선용 저탄소 전기 추진 시스템에 관한 기본 설계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앞에서 언급된 울산 태화호를 건조했다 해서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울산 태화호는 산업부와 울산시가 2019년부터 4년간 448억 원을 투입을 해서 건조한 국내 최초 직류 기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LNG 경유 선택 운전이 가능한 이중 연료 엔진 시스템을 갖췄다고 합니다. 뒤에 이제 보이는 이 사진 속의 선박이 울산 태화호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직류 기반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대용량 변압 설비가 불필요해서 관련 기자재 중량을 약 30% 경량화시켰다고 합니다. 이중연료 발전 시스템, 선박 통합 제어 시스템, 스마트 운항 보조 시스템 등의 핵심 기자재 35개 중에 32개를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했다고 하네요. 선내 해상 실증 공간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향후 다양한 기자재의 실증 시험이 가능한 이제 선박이다 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앞에서 언급된 이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이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 인증을 획득을 했다 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HD현대 조선 계열사인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중공업이 국지조선 및 해양산업전 코마린 2023에 참가해서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고압 직류 전력 계통과 대용량 연료전지 기반 초대형 원유 운반선용 저탄소 전기 추진 시스템에 관한 기본 설계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 적용되는 30MW급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암모니아 이중연료 중형 엔진과 고효율의 대용량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대형 엔진과 동일한 추진 효율을 내면서 무탄소 달성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이와 더불어서 기존 솔루션 대비 에너지 통합 효율을 20% 개선을 했고 전력 품질 또한 40%가량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스템 전체 중량은 20% 낮췄다고 합니다. HD현대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서 핵심 기자재와 기술을 독자 개발했고 완전 국산화를 달성했다고 하네요. 대형선 저탄소 전기 추진 시스템에 대한 육성 실증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 2028년까지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네, 이렇게 전기 추진 선박 시장에 뛰어드는 조선사들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